흥선대원군이 조선 조정에 복귀하고 한 달여가 지난 1882년 7월 조정을 장악한 흥선대원군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흥선대원군이 어딘가로 납치가 된 겁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끌려간 곳은요, 바로 청나라 천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조선 조정을 다시 장악한 흥선대원군이 대체 왜 갑자기 청나라에 납치당했을까요? 그건 바로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 때문이었습니다. 고종은요, 흥선대원군이 조정에 돌아오기 전 이모군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미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종은요, 청나라 군대의 힘으로 이 난을 일으켰던 군인들과 백성들을 진압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청나라 군대가 도착했을 땐 흥선대원군이 이미 조선 조정을 장악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모군란을 잠재우기 위해 조선에 온 청나라 군대가 고종도 미처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벌인 거예요. 바로 왕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해간 겁니다. 이건 고종도 생각지 못했던 내용인 거예요? 네. 흥선대원이 끌려가면서 고종이 다시 왕이 됐으니까 고종한테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는 좋은 현상인 거 아니에요? 당장은 좋을 수 있는데 만약에 청나라가 흥선대원군을 후원한다면 그럼 또 역으로 그렇죠. 상황이 바뀌는. 고종 입장에서는 최악이 됐었죠. 맞네. 9년 만에 겨우겨우 조정에 복귀했는데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기까지 걸린 시간 불과 33일이었습니다. 고종은 다시 국정 운영의 전권을 되찾게 됩니다. 자, 고종은 뜻하던 대로 됐다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고종은요, 청나라에 아버지 돌려보내 주시오 라고 항의합니다. 또 고종은요, 여러 번 사절단을 보내서요, 흥선대원군의 송환 요구합니다. 노력하네요. 자, 그런데 청나라에서 발견된 그 외교 문서를 보면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의 사절단과 청나라 사신이 나온 대화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조선의 국왕이 대원군에 귀국을 요청했는데 진정에서 우러나온 것인가? 라는 청나라 사신의 물음에 조선에서 온 사절단이 사사로운 정 때문이다. 바로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단지 아버지와 아들, 부자 간의 정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지 외교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에서 소갈이를 하고 있던 바로 그때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은요, 보란듯 충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흥선대원군이 폐지했던 별기군, 개화정책의 핵심 기구 통리기무함은 모두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고종의 옆에는 고종을 지지하는 든든한 인물이 있었죠. 누구? 명성황후. 명성황후. 이모군란 때 도망치듯 궁을 빠져나갔던 명성황후는요, 2달 만에 궁궐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명성황후는요, 고종 옆에서 고종의 개혁 정치를 누구보다 지지하고 있었죠. 흥선대원군이 갇혀있는 청나라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구단이었던 흥선대원군은요, 아들 고종이 자신의 송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걸 눈치챕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내 아들은 나를 버렸다. 어쩌면 이대로 청나라에 계속 머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요, 자신의 자존심을 굽힌 채 도와달라는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이때 청나라에 끌려간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구조 요청을 보냈을까요? 며느리 명성황후에게 살려달라는 편지를 쓴 겁니다. 전 마누라께 날이 오래되니 옥토가 빛나시고 태평하시고 평안하기를 두 손바닥을 마주대고 빌 뿐입니다. 나는 다시 살아 돌아가지 못하고 만리 밖에 외로운 넋이 되오니 다시 뵙지도 못하고 이승에서의 내 목숨이 오르지 못하겠으니 내내 태평히 지내시기를 바라옵니다. 죄인 이올림. 흥선대원군은요 평생 청나라에 머물러야 할 수 있다는 공포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싫어했던 며느리 명성황후에게 마누라라는 말까지 쓰면서 조선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애타게 글을 적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아들 고종에게 분명히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편지가 전해졌을 겁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아들 고종, 과연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묵묵부답. 그러면은 그 흥선대원은 못 돌아와요? 그렇죠. 흥선대원군은 이렇게 아들에게 무시당한 채 청나라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1885년 8월. 자, 이때 저 멀리서 낯익은 인물이 한양 도성 안으로 서서히 들어옵니다. 설마. 바로 흥선대원군이 조선에 돌아온 겁니다. 와. 흥선대원군이 다시 조선에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청나라가 진행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청나라가 조선을 청나라의 속국으로 삼으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고종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네, 당연히 반발합니다. 고종은요, 청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고종이 러시아와 몰래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 청나라에 딱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말 안 듣는 고종한테 본보기를 보여준 거죠. 우리 눈밖에 나면 당장이라도 왕 갈아치워버리겠다라는 일종의 협박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귀환은요, 고종의 불안감을 더욱더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3년 만에 조선에 돌아온 흥선대원군, 청나라에 있는 자신을 애써 외면했던 아들 고종에게 복수하고 싶은 심정도 들었을 겁니다. 자, 흥선대원군은요, 조선에 귀국하자마자 조정에 복귀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이유는요, 고종이 흥선대원군을 깜짝 놀라게 할 어명을 내렸습니다. 고종이 내린 충격적인 어명은요, 바로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가택연금이었습니다. 진짜 세게 나갔다. 심지어 고종은요, 흥선대원군의 집 운현궁에 차단봉까지 설치합니다. 그리고요, 아버지를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택연금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전명하는 일 이외에는 감히 사적으로 만나보지 못하게 할 것. 이 말은 곧 흥선대원군을 철저히 고립시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실 한양에 돌아온 뒤 곧바로 왕성은 외부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서울 주재의 외국 외교관들을 운영국에 초대해서 접견하거나 또는 직접 각국 공사관을 방문하는 등 정말 달라진 태도를 보입니다. 자, 이 흥선대원군의 이런 발빠른 행보를 보면서 이것도 무슨 일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 고종은 더욱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고종은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넓히지 못하도록 가택연금이라는 초강수를 둔 거죠. 자, 그렇게 고종이
조선 조정을 완벽히 장악한 지 어느덧 9년의 시간이 지난 1894년 6월. 어스름한 새벽, 한양에 탕! 하고 고요한 정적을 깨는 총소리가 울립니다. 바로 일본군이 경복궁에 무단 침입을 한 겁니다. 일본군의 호위를 받으며 궁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흥선대원군. 1894년에 그 유명한 한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터지죠. 동하 농민운동. 맞아. 근데 이 동학 농민군이 확 하고 일어나는데 조선 정부는 진압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청나라에 도움을 줘. 청나라 군대가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일본이 그걸 빌미로 해서 그럼 우리도 조선의 군대를 보낼래 하고 조선에 또 일본군을 보내요. 근데 일본군이 동학 농민군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서울로 와가지고 경복궁을 점령해버리고 조선 정부를 차지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굉장히 무리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 정부를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협조자가 필요한 거죠. 그 협조자로 일본이 선택한 사람이 대원군이었어요. 그리고 대원군은 거기에 응한 거고. 흥선대원군은 화친군 매국이다 라고 외치면서 외국과의 교류 반대했습니다. 그랬던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 일본과 손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아버지 흥선대원군에게 이런 교지를 내립니다. 지금의 크고 작은 서물을 막론하고 긴중한 문제가 생기면 먼저 대원군께 아뢰어 결재를 받으라. 아들 고종에게 전권을 위임받은 흥선대원군. 이는 곧 흥선대원군의 세상이 다시 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은요, 경복궁에 입궐하고 바로 다음 날 일본 공사관에 아주 충격적인 서신을 보냅니다. 이렇게요. 대원군의 신복 이원궁이 그의 분부라면서 명성황후를 패서인한다는 내용의 패비안을 들고 일본 공사관을 방문했다. 고종이 흥선대원군에게 전권을 위임했다고 해도 이때 실제로 조선 조정은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일본 공사관에 명성황후에 대한 패비 요청을 했던 것이죠. 일본 공사관 측은 흥선대원군의 패비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자, 그러자 흥선대원군은요, 명성황후 주변으로 눈을 돌립니다. 없는데? 민씨 집안. 맞습니다. 민씨. 흥선대원군은 곧바로 민씨 세력 축출에 들어갑니다. 자, 민씨 세력들은요,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파직되거나 투옥되거나 유배형을 받습니다. 조선 조정에 복귀하자마자 민씨 세력을 몰아낸 흥선대원군. 이후에 흥선대원군은요, 조선 조정을 빠르게 장악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이준용, 흥선대원군의 손자입니다. 이준용은요, 고종의 친형인 이재면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고종에게는 조카가 되는 것이죠. 흥선대원군은요, 가장 먼저 이 손자 이준용을 권력의 심장부인 이곳에 노골적으로 밀어넣습니다. 군국기무처. 군국기무처는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이후에 조선의 정치, 군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세운 최고의 정치 기관입니다. 자, 그렇게 이준용을
오른팔로 삼은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하려고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 설마. 바로 젊고 능력 있는 손자 그 이준용을 왕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아, 이제 대박이다. 그리고 이후에 손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속셈이었던 거죠. 아버지의 계획을 눈치챈 고종은요, 당연히 이준용을 군국 기무치에 넣는 거 반대합니다. 하지만 고종의 주장은 철저히 묵살당합니다. 조선의 왕이란 타이틀이 무색하게 고종은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계획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흥선대원군의 간절한 바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와르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흥선대원군을 궁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네,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한 통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인에게 아부하여 매국행위를 감행한 간악한 무리들을 하루빨리 일소하여 이 위기를 구제해 주시기를 피눈물로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자, 일본에 아부하며 매국한 무리를 한 번에 싹 제거해달라. 이 편지 대체 누구에게 보낸 것일까요? 이 편지는 청일전쟁을 앞둔 1894년 7월 흥선대원군이 평양에 주둔하던 청나라군에게 보낸 밀서였습니다. 일본의 힘을 빌려 정권을 장악한 흥선대원군, 하지만 자신이 온전히 조선 조정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이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응. 정치 구단이었던 흥선대원군이 재빨리 머리를 굴립니다. 일본은 이제 이용할 만큼 이용해 먹었으니까 이제 일본을 몰아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심지어 흥선대원군은요, 평양감사에게 청일전쟁이 발발하면 몰래 청나라를 원조하라는 밀서도 보냅니다. 와. 정치구단 흥선대원군은요, 이재희 전략, 앞에선 일본에 협조하는 척하고 청나라의 손을 빌려서 일본의 뒤통수를 때리려 한 겁니다. 그런데 청나라 군대를 이용해서 일본을 몰아내려고 했던 흥선대원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왜요? 갑자기? 일본을 쉽게 이길 거라고 믿었던 청나라군이 맥없이 청일전쟁에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에 보낸 밀서가 발각되고 만 겁니다. 결국 흥선대원군은요, 일본에 의해 조정에 복귀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일본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심지어는요, 아들 고종에 의해 흥선대원군의 공덕동 별장 아소당이라는 곳에 또 한 번 가택 연금을 당합니다. 대문에 총순, 순검들이 돌아가면서 입직하게 한다. 높고 낮은 신하와 백성들이 칙명 이외에는 감히 사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한다. 근데 이번엔 좀 다르네요. 이번엔 순검. 그때는 안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선 조정을 장악한 일본 역시 고종의 선택에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적이 된 거네요. 그렇죠. 흥선대원군의 최측근은 모두 힘을 잃게 됐습니다. 자신의 공덕동 별장 아소당에 갇혀 지내던 흥선대원군. 그런데요, 3개월이 지난 1895년 8월 갇혀 지내던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와, 약간 거의 뭐 불사조네요. 자, 그런데 흥선대원군의 곁에는요, 또다시 일본인 무리가 함께였습니다. 오. 자, 흥선대원군은 왜 아들 부부가 있는 경복궁을 일본인들과 함께 찾은 것일까요?
와. 한나라의 왕비였던 명성황후가 어처구니 없게도 일본인 자객의 손에 비참하게 살해당합니다. 와. 흥선대원군 때문에. 설마 지금 일본군과 흥선대원군이 한 편이 돼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거예요? 자정이 넘은 시각 손에 칼을 쥔 일본군이 흥선대원군의 별장 아소당에 침입을 합니다. 담장을 넘어 흥선대원군의 별장인 아소당에 들어간 일본군은요, 흥선대원군을 집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경복궁으로 끌고 간 거예요. 여기는요, 일본군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배후에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있다, 그 누명을 씌우려고 한 거예요. 물론 흥선대원군이 일본군의 이 끔찍한 계획을 미리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하지만 을미사변 사건 한가운데 명성황후의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엄청난 논란이 됩니다. 엄청난 논란이에요. 그렇죠. 얘기가 달라지죠. 너무 얘기하죠.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이자 정치적 동반자였던 명성황후가 무참히 살해당한 상황. 고종은요, 이런 만행을 저지른 일본이 정말 증오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일본인 자객과 함께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고종은 아버지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요, 흥선대원군과 고종 부자는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맙니다. 또 흥선대원군은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주범이라면서 백성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습니다. 이후 흥선대원군은 아들 고종에 의해 또 한 번 가택 연금을 당합니다. 그렇게 다신 못 볼 사이가 돼버린 흥선대원군과 고종.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약 3년이 지난 1898년경부터 흥선대원군은 병을 얻어 운현궁에서 알아눕고 맙니다. 생의 마지막을 맞기 전에 아들과의 화해를 원했던 걸까요? 흥선대원군은 병이 깊어질 무렵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주상을 한번 볼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아, 그 말. 흥선대원군이 이제 아버지로서 이제 아들과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라. 그러니 마지막으로 한 번은 아들 한 번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와, 이제 이 권력, 내가 추구했던 것, 이거는 다 이제 허하다, 이제 필요 없다고 느끼니까 그렇죠. 아마 그 아들 생각난 게 아니겠죠? 그러기에는 너무 너무 강을 넘었어요. 왔어요. 결국 고종은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부탁 들어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고종은 심지어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습니다. 와, 결국 흥선대원군은 자신이 왕으로 만든 아들 고종의 배웅도 받지 못한 채 너무도 쓸쓸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